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 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12구역, 광명 뉴타운이지만 철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 12구역인데요. 그와 관련된 소식과 향후 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죠. 24년 12월에 임시총회를 가졌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산동, 광명시에선 철산동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구역, 입지만 놓고 보면은 철산동에 재건축이 있고요. 또 이제 광명동에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철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 바로 광명 뉴타운 12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 뉴타운 12구역을 광명의 노른자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는 철산동의 노른자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주변을 좀 입지적인 조건 한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호선 철산역, 초역세권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탈 수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업무단지 이동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출퇴근 시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차량이 막힌다라는 점은 광명뿐만 아니라 서울 어느 지역을, 또는 수도권에 좀 이렇게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몰라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광명 뉴타운 12구역의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산역에서 다음 정거장,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 또 가산 디지털 단지, 업무 단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고요. 7호선을 타고 쭉 가면은 강남권이죠. 강남권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는 마곡 업무단지라든가 또는 서울 도심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1호선을 또 환승을 하게 되면 여의도 영등포 또는 서울 도심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도심 일자리에 대한 이동,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서울의 도심권 또는 강남 인근 또는 여의 영등포 인근, 예를 들어서 당산동이다, 신길동이다, 더 가깝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 나쁜 입지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인프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철산 상권, 그래서 이제 철산 상업지구가 굉장히 크게 바로 앞에 있고요. 또 다양한 그로 인해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군이 광명에서는 철산동이 조금 알아두죠. 광명 12구역과 그리고 이제 철산중 4단지, 7단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단지, 10, 11단지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학군이라든가 또 이런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또 주목받는 광명시의 철산동, 그 중에서도 광명 12구역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환경이 지금 우수한 이 철산동인데요. 일단 철산동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전보다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 수준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철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자연적 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가 이 도문산, 도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을 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또 꼽아볼 수 있겠고요. 흔히 얘기하는 도심 속의 숲세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시골에 가서 산이
있고 뭐 임야가 있고 들판이 있고 이런 데가 우리가 원하는 숲세권은 아니고 이 인프라가 갖춰진 이 지역에 이 녹지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광명 12구역 건너편으로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청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소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그래서 요 행정타운이 있다라는 것도 또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명 12구역은 광덕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광덕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길 건너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아이들 자 근거리에서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입지적인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업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 12구역은 예전에 관리처분인가 당연히 받았고요. 조합원들이 이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이사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사비는 받았는데 이주비는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주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는 다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일정사항으로 보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 아마도 25년 상반기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좀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한 4월 말 25년도 4월 전후로 해서 일반 분양을 계획 잡고 있는 광명 뉴타운 1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 저번에 11구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동호수 추첨이 되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74면 74, 59면 59, 84면 84 다 동일한 프리미엄 범주 안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동호수 추첨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누군가는 로얄동, 로얄층에 걸릴 것이고 누군가는 비로얄동 저층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 간의 프리미엄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는 유리해질 수도 있고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불리해지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프리미엄 차이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프리미엄 차이가 나야만 거래가 될 수 있는 자 비로얄동 저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누군가는요. 그리고 누군가는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에 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변화하는 포인트가 이 정비사업 이 사업 단계를 보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 구간에서는 조합원 간의 그 차이가 있다. 그게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 한 3월 정도 전후에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조합원님들마다 다 로얄동, 로얄층 자 걸리고는 싶어 하실 건데 하여튼 누군가는 자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는 자 복불복 상태니까요. 자, 하여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가 요번 달이었죠. 이 총회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회에는 그 좀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합원 물건을 우리가 흔히 이제 관처 이후에는 입주권이라고 하죠.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자, 또 이제 세입자가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비라든가 또는 이주비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규제 지역 당시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막혔었어요. 자,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못 받으신 조합원 물건들도 있지만 또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받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비 대출 이자와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조합원 개인 유이자로 이제 지불되는 형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조합에서 그동안 내주기로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그 이자를 납부를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 그런데 자, 요게 뭔가 이제 이런 설명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 분담금 있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변화된 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구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올라갔나? 예, 평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3,400만 원 정도 좀 소폭 올랐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주비 대출이 그 이제 조합원 유이자로 지금 개인 유이자로 이제 변동이 됐잖아요. 자, 그 변동되는 이자만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사업성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조합원 분담금이 더 올랐다면 이제 이주비 대출 사업비로 기존처럼 낼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대신에 조합원 분양가가 그만큼 좀 축소되어서 좀 변동성이 작았다라는 거. 자, 그렇게 지금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일단 조합의 수익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또 이제 차후에 상가도 분양하면서 이 수익성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일단 일반 분양가 얼마에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400부터 출발하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억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대에서 지금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는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보통 확장이라든가 뭐 일단 유상 옵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분양가 별도로 납부를 또 해야 된다는 점. 일반 분양도 저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분양가가 일단 주변 시세, 자, 인근의 롯데캐슬이라든가 센트럴 푸르지오 있죠? 5구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한 10억 중반에서 한 10억 후반대에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억 400 정도 선에서 지금 요번에 12구역 요 책자를 보게 되면 일반 분양가로 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층이라든가 저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서 좀 분양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책자로는 5구 타입이 10억 400부터고 그 다음에 74가 12억대, 그 다음에 84가 13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곳이 철산주공 8구 단지 재건축 헤리티지죠. 거기 입주권이라든가 요즘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억 후반, 13억 전후 이렇게 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기준 선에서 분양가를 좀 책정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건설사하고 조합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에 뭐 공사비도 오르고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이 지속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시대 이후로 꾸준하게 분양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그래서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나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분양가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 뭐 각종 옵션이 붙고 한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층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일반 분양가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내년에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일단 지금 책자나 지금 나온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 분양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입주권 철산동에 12구역 물건을 또 알아보다 보면 광명 뉴타운에서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과 그리고 또 초기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돈이라는 게 뭐 누구는 1억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3억, 5억, 뭐 7억, 10억 뭐 다양하게 자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 분양이 당첨만 된다 그러면 또는 내가 그거를 원해서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 정도의 일단 뭐 옵션 계약금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입주권보다는 좀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 세대수가 2045세대.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요. 좀 설계 변경이 되면서 세대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해 거주, 광명시 2년 거주인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일단 확정되는 대로 내년쯤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분양 가격은 또 이제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가 시장 상황 등의 이제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 자, 정확한 분양가는 일단 추후 공개를 분명히 할 텐데요. 그때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광명 뉴타운 12구역의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졌고요. 앞으로도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초역세권에 대한 신축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수록 또 주변에 이제 학군이라든가 또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광명 12구역은 이 철산동에 소재하고 있고 주변이 다 재건축이지만 그 중심 노른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완료 후에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뛰어난 입지 조건과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춰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자, 지역의 위상이 또 높아지고요. 또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철산동의 재건축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예정 단지로서 그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 리딩 단지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광명 12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에서는 광명 11구역과 12구역, 조금 더 넓게 보면 광명 4구역과 5구역, 굉장히 역세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관심 속에 또 정비 사업이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또 우여곡절도 있었겠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순탄하게 간다 그러면, 리스크 없이 간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뭐 걱정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예상하지만 예상 못했던 일들이 간혹 가다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 자, 여기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헤쳐가면서 지금까지 온 광명 뉴타운, 그리고 또 광명 12구역인데요. 제가 앞으로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광명 뉴타운 12구역에 대한 자, 문의도 최근에 좀 많습니다. 근데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물건을 내가 고른다고 해서 또 원하는 물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역도 아니고요. 일단 물건이 많다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비교하기 좋은 거는 일단 뭐 여러 물건이 나와서 좀 그 중에서 프리미엄도 뭐 500이 비싸다, 1000만 원이 싸다, 뭐 이거는 1000만 원이 더 비싸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실투금이 뭐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네. 아, 이거는 이주비, 이사비 모두 승계가 가능해서 또 실투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이 물건은 또 이주비 대출을 안 받아가지고 실투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구나. 근데 이제 이 프리미엄 차이에 의해서 막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물건을 고르겠죠. 근데 이제 물건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 저층 배정 받은 물건들이 또 꽤나 있거든요. 요 지금 매물로 나온 것들 중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제한적이고요. 또 나와 있는 물건은 뻔합니다. 자, 그 뻔한 물건들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일반 분양 그 이제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현장을 오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철거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저기 이제 아파트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곧 하겠구나. 또 그리고 최근에 도로가 하나가 새롭게 뚫렸어요. 도로가 하나 뚫리니까 그 지금 12구역 주변으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제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길 건지 조감도를 이제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동네 그림이 많이 좋아지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도로 하나 뚫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임장해 보시면 도로가 좀 확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철산동에 거주하시거나 하안동이라든가 이쪽 광명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 일반 분양 언제 합니까? 또 그리고 요즘에 입주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라는 문의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광명 12구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주택이 아니라 지금 토지 상태로 변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눈에 띄나 봐요. 그래서 많이 문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12구역을 문의하셨다고 해서 뭐 12구역도 매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주변에 여러 개의 재개발과 또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건에 맞춰서 또 이제 알아보고 하실 텐데, 자, 그러다가 이제 12구역 예전 같지 않게 좀 문의가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자, 오늘 저도 이 영상을 마치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이와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